네, 그러면 그 고3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YCC 수학전문학원 원장이고요. 오늘 특별히 또 대치동에서 제가 알기에도,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도 이제 1타 입시 소장님을 모셨거든요.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약간의 제스처라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오늘 받은 정보로 뭔가 더 취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입시 설명회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평가원 분석과 그 수학에 대한 것만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PDF라서 네. 스크롤 내려갔네. 잠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이고요. 일단 이 자료는 아마 똑같은 자료가 혹시 배부를 해주셨나요? 아니, 네, 아마 이제 그 자료 안에 이 PDF 파일 출력물 형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열심히 이제 메모를 없어요? 없나요? 네. 이제 주시는구나. 네, 이제 주신대요. 이제 너무 이제 필기를 하시거나 너무 이제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잘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토대로 봐주시면 돼요. 아마 요거랑 똑같은 게 그대로 배부가 됐을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원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대부분의 고3 입장에서는 일단 정시를 염두에 둬야 할 시기죠. 물론 이제 뭐 교과나 학종이나 이런 걸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제목 자체는 이제 정시로를 위한 수시 FAQ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제가 FAQ라는 제목답게 일단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제 자료를 꾸며보긴 했는데 요거 외에도 나는 또 다른 게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자료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저를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이제 중3부터 이제 고3 N수생까지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대치에서 거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그 원장님과 이제 대치동 때 인연을 바탕으로 오게 되었고요. 조금 넘어가 보면,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좀 포인트들은 잡아봤어요. 일단 어쨌든 정시를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를 일단 쓸지 말지, 일단 쓴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잡아볼 건데 일단 수시를 쓸까 말까, 내가 정시로라는 전제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 보통도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실 거예요. 수시는 육모보다 높여서 쓰자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 올해 수시는 작년보다 쉽다, 내지는 뭐 어렵다 등등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실지 라인을. 그 다음에 어쨌든 수시를 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대체로 이제 면접이 있고 없고 한데 면접이 있다는 이제 전형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쓰는데 뭐 논술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봐야 될까? 이제 이렇게 크게 포인트는 잡아봤습니다. 그런 것도 잡아봐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정시 올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일단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 컨설팅을 오셔도 제가 똑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요거 보자. 다시 주관적 마지노선 설명드릴게요. 주관적 마지노선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대학까지는 붙으면 다닐 거다. 근데 내가 붙어도 안 다닐 대학이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있을 때 이게 주관적 마지노선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했던 혹은 이제 컨설팅 했던 친구들의 후기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예를 보여드려야 돼서 약간 극상위권 애들 걸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6개 카드 중에서 2개만 수시 면접으로 서울대, 연세대 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시 카드가 6개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뭐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덜 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유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수시를 쓰긴 쓰는데 다 쓰지 않는 애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볼드체 부분 보시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다가 어느새 차게 식어버리는 일이 마치 사이클처럼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면접을 딱 한 곳에 갔습니다. 1차는 서울대학, 고려대에 합격했는데
수능 성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려대는 2차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면접을 안 간 거죠. 고대는 1단계 통과가 됐는데 서울대만 면접을 갔습니다. 일단 그럼 이 위의 경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서울대 연세대 쓰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고려대도 안 쓴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나는 주관적으로 연대 이상만 다니겠다. 만약에 내 올해 입시가 고대에서 끝나면 나는 어차피 재수를 할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 나는 여기 이상으로까지는 가야겠다. 이게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가 이제 그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였겠죠, 아마.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도 고대는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시에서 고대가 붙어버리면 그 이상을 정시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그래서 이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제가 이제 좀 가장 이제 최상위권 애들 예를 보여드렸지만,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경희대 이상은 갈 거다. 아니면 내가 뭐 동국대 이상은 갈 거다. 내가 혹은 숙명여대 이상은 갈 거다. 그렇게 잡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 이상으로만 일단 수시 수시 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정시를 갈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관적 마지노선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름대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야, 여기 이상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아? 여기 못 가면 우린 재수할 거야 라고 잡는 라인을 일단 주관적 마지노선이라고 잡습니다. 그게 수시 6개 카드를 정하는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왜 그 주관적 마지노선을 잡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수시 모집 일정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거 이제 고려대 걸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뭐 면접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면접이 이제 11월 중에 있는 게 있고, 이제 11월 그 수능 후에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만일에, 그러니까 이게 뭐 고려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능 전 면접인 학교들을 내가 실제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수시 납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관적 마지노선에 따라서 일단 나는 여기는 어차피 별도 안 갈 거야. 만약 그렇다면은 이 수능 전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면접이 없는 학교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베이스 라인, 가장 낮은 라인은 내가 가고 싶은 주관적 마지노선. 여기는 그래도 붙으면 다만 다녀볼 거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수시는 어쨌든 그래서 주관적 마지노선 이상으로 쓴다. 그래서 주관적 마지노선 어쨌든 내가 등록할 대학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등록해놓고 반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난 여기는 어차피 내가 다닐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는 그래서 이런 등에 따라 보면 일단 수시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다.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뭐 교과가 됐던 학종이 됐던 논술이 됐던 무엇이든 일단 수시는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일단 그냥 가장 누구나 아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수시는 60%고 정시는 40%잖아요. 경원이 지금 늘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만약에 내가 정시만 지원을 나는 정시로 갈 거고 수시를 안 쓴다고 하면 이 60%를 그냥 날리는 거죠. 이건 이제 합리적인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사실은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역 고3의 입장에서는 정시는 이제 결국 용모, 구모, 산모, 용모, 구모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용모나 구모보다 대체로 현역들은 제 경험적으로 한 80% 정도는 그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이 되게 커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뭐 수능이 뭐 어려워지네 만에 할 때 같은 경우 변동이 큰데, 이 수시는 보통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 이상, 그 다음에 합종 같은 경우도 한 60% 이상 얘가 붙을지 떨어질지를 맞춰서 쓰거든요.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도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이 사실은 더 예측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 보통 원서 접수 9월 초에 하고 한 9월 말이나 중순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보통 논술 때 막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이 논술 선생님들이 한 거의 80%, 90%는 얘 당락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수시가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역사가 쌓이면서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이 수능은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온 다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내 점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 올해 변화된 건 요거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겠죠, 곧? 그러면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노력이나 시간이 사실상 거의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어쨌든 자소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름방학을 다 보낸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죠.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굳이 수시를 안 쓸 이유가, 그러니까 수시 안 쓰는 데서 자소서에 시간 들어요라는 얘기가 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전형들은 물론 이제 뭐 서연고나 의대나 이런 데는 면접이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 면접 준비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굳이 내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저 60%의 기회를 버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쓰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제도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정시를 올인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수시에 용론수를 썼을 때 비슷한 경우인데, 수능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해요. 아까 바로 앞에서 그 친구 후기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다가 어느새 차게 식어버리는 일이 사이클처럼 반복된다. 마치 조울증이 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11월 며칠에 보는 다른 하루 시험에 의해서 이제 자기 올 한 해 그게 다 결정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은 자기 실력보다 안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왜? 나한테 이제 수시라는 어떤 보험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만약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연고 의대 그런 제시문 형태의 면접이 아닌 이상 대부분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한 3일 정도 준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서류 기반 면접은 사실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들어가는 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접이 수능 후면은 사실 더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수능 끝나면 할 일 없잖아요. 수능 전이라고 하더라도 한 2, 3일 정도만 여기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뭔가 수시를 버리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시를 일단 자기가 메인 전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냥 참고사항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내신이 그럼 뭐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는 어떻게 쓰느냐. 교과 전형은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전형 요강을 복잡해 보여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최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뭐 이쪽에 있는 강동문 학교 정도 되면 학교마다 다 산출 그 공식 기계가 있어요. 아마 산출해 주실 거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과목 다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좀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꾸 수능 점수가 뭐 결국 수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수능 최저 이외의 수능 점수는 수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약간 루머,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요건 학교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제가 몇 개만 그냥 짚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각 고등학교별로 수시에서 작년 선배들이 혹은 재작년 선배들이 입결이 어떤지가 그래도 대충 정리가 돼 있거든요. 뭐 자세히는 안 돼 있어도 내신대 같은 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뭔가 좀 보정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전형이 바뀌면 입시 제도가 바뀌면 그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럼 이제 이건 뭐 제가 연대 사례를 보여드리지만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죠. 뭐 전형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애들이 여기저기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최초와 컷은 더 타이트해지겠죠.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애들이 일단 다 가져갈 테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추합까지 도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결국 작년과 비슷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전형의 변형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면접 배수가 확대된다. 이건 제가 연대 걸 가져왔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뽑는 인원이 2.5배에서 연대 3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일단 1단계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컷은 내려가겠죠. 근데 반대로 뭐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면접 대상에서 뭐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일단 서류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 데이터 참고하실 때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일단 6월 모평이 일단 수시 라인업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데, 물론 9평까지 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잡느냐.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6월 모평에 따른 건 아까는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갈 거야. 나는 여기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근데 6월 모평은 뭐가 되냐면 본인의 객관적 마지노선이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정시해서 갈 수 있구나. 물론 이제 이걸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객관적 마지노선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쓰는 형태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라인 잡는 걸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고, 이걸 제가 이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오늘날 이제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쓰는 이제 그런 내신을 다르게 보니까 그냥 가져온 거고요. 오늘 뭐 본격적인 수시 설명회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얘는 요 밑에 가서 중요해요. 보시면 예를 들어 육모와 부모를 봤는데 정시에서 고대 상위권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고대 이상으로 쓴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고대 추천을 썼죠. 요거는 납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갈 수 있는 맥스가 고대니까 고대를 납치돼도 괜찮다는 각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마 주관적 마지노선은 요게 될 거고 객관적 마지노선은 요거인 거죠.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오죠. 모의고사가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걸 다 쓰는데 고대를 쓰긴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형은 아까 앞에 보셨던 후기처럼 이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만약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여기는 면접 안 보러 가면 돼 라는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상위권 애들 얘기고요. 조금 내려가면 자 이제 조금씩 내려오죠. 그러면 육모 부모에서는 동국대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는 경희대야. 그러니까 뭐 이게 대학을 서열화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희대의 선호도가 동국대보다는 높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아이였는데 얘는 이제 실제로 쓰는 거는 이렇게 쓴 거죠. 쭉 써서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경희대인데 모의고사 동국대가 나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보통 뭐 건너공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래도 어딘가 붙어놓고 재수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자기가 5번을 잡아놓은 거고 요거는 수능 후 면접이니까 안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능 잘 나오면. 근데 내가 생 재수를 하긴 싫으니까 하나 붙어놔야겠다고 해서 일단 숭실대 하나 쓰는 거죠. 다음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육모와 부모가 숭실대가 나왔는데 본인의 마지노선은 홍익대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홍익대를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그 위로 쓰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시 써놓고 뭐 만일에 되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하나하나 지금 수시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정시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는 높은 학교들 위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C그룹, C그룹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시는 정시보다 상향으로 쓴다. 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 정도를 보험으로 까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 어디서 갈리느냐? 이 친구가 이렇게 까는 이유는 뭐예요? 재수를 하더라도 이제 완전 그 20세 고졸무직으로 하기는 싫다. 혹은 뭐 개인이나 부모님 따라서는 우린 재수 안 해요. 어떤 오래 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6번 카드를 쓰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정시를 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어쨌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수시보다 좀 잘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라인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위 이제 애들이 표현하는 말로 우주 상향이 2개 들어가고 상향이 2개 들어가고 적정이나 하향으로 넣는데 적정이나 하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능 후 면접이 있는 걸로만 넣는 거죠. 왜? 수능 잘 나오면 안 보러 가면 되니까. 면접 안 보러 가면 납치 안 되니까. 정시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지금 내가 이제 뭔가 수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안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거를 막연히 실전에서 오를 거야. 이건 이제 희망이고 실제로 오르는 경우는 훨씬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 미만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다 붙을 필요 없는 거니까 우주 상향은 좀 쓰기 그렇죠. 상향, 적정. 그리고 이제 내가 어쨌든 수시에서 붙어야 되니까 그때는 교과를 좀 고려를 할 수도 있어요. 교과를 넣고 하향이랑 완전 하향까지도. 그래서 이제 다만 완전 하향은 이게 납치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수능 후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넣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라인업. 요건 이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라인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요 자료 지금 그 봉투 안에 있으니까 어떤 나눠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쓰실 필요 없고. 자, 그럼 작년과 올해 수시는 어떠냐? 그 얘기를 가서 이건 이제 제가 입결이 한 4, 5년 전부터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입결을 좀 조심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논술이야 사실은 이거 뭐 별로 상관없을 거고죠. 논술이야 이제 뭐 보통 저희가 내신 5등급까지는 다 비슷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학종과 이제 교과의 그런 이제 입결이 나와 있을 때 학종 그 내신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학종에서 내신은 이제 몇 가지 주요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교과도 이제 서류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고대 같은 경우죠. 고대 같은 경우는 서류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사실 꽤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100% 숫자로만 가는 학교는 연대 정도죠. 물론 Z 점수가 있긴 하지만 연대 정도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도 어쨌든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외대나 동국대들은 전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건데 외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그 면접형 같은 경우에 내신 산출이 특목고 애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동국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작년에 동국대 교과에서 그랬거든요. 뭐 자기가 잘한 과목 9개만 뽑아서 내신을 넣을 수 있겠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내신의 산정 방법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다 이게 1등급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뭔가 약간 보통 이 동국대를 저희가 2점 중후반대의 학종을 쓰니까 애들이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근데 난 2점 중후반이 안 되지만 이걸로 하면 동국대를 쓸 수 있어라고 쓰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다 내신이 1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썼을 때 이제 희망 고문만 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교과라도 반영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0% 컷, 뭐 50% 컷,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신 결과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고교 유형이 거기에 보통 공지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시립대 정도 빼고는 고교 유형이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연대인데 막 2.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이 2.5니까 써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별로 유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속된 지금 고등학교가 전사 특목고인지 광자 일반고인지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보통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쓸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할 때, 이 내신을 일단 확인을 할 때 고교 유형을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그룹, 고교, B그룹 이렇게 좀 나누는데 나누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냥 좀 편한 지표대로 따지면 수시에서 서울대를 최근 3년 평균 얼마나 보냈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그룹은 30명 이상 이렇게 좀 나눠요.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표준 편차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나누고, 그럼 이제 이 학교들에 따라서 내신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중경예시, 애들한테 물어보면 중경예시는 가야죠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중경예시로 따지면 이 그룹에서는 이제 뭐 학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략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중경예시를 가려면 2초중 정도 나와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이제 하나씩 올라갈 때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 D그룹에서는 이게 2 중후가 되는 거고, 뭐 여기서는 3 안팎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3 중이 되는 거고, 뭐 여기서는 3 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신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결을 보실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입결들 보시면 이렇게 뭐 2점대 안팎에 집중이 돼 있고, 뭐 3점대 안팎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앞집단은 보통 A, B 그룹, 이 D 그룹 학교들이구나. C, D 그룹, 그 다음에 뒷그룹은 여기구나 해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보다는 이제 소속 고교,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대충 이 정도에서 어디를 갔나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럼 이 입결 컷이 좀 오래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서 학과 적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 여기서 유의미한 변화라는 건 20% 이상 변화가 있을 때예요. 10%까지는 별로 유의미한 변화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변했나.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최저가 대체로 좀 완화가 됐죠. 이제 뭐 고대 학원부수 전형 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완화가 됐는데, 그런 것들 그 최저가 만일에 완화가 되면 당연히 입결은 올라가겠죠. 그만큼 애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의 동일계열 변화까지 사실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의대나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서성한 이하를 쓰신다면은 그럼 뭔가 이 동일계열에 이제 위에 변화가 없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첨단 융합학부는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공계 컷은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까지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 걸로 따져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면접이라는 게 크게 이제 2가지 면접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제가 서울대 걸 가져왔지만 뭐 서울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면접 스타일이 크게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서울대 직윤 같은 데서 보는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뭐 대충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제출 서류, 이제 뭐 올해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으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뭔가 이제 퍼스널 퀘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전통적인 면접이에요. 우리과 왜 왔어요? 들어와서 뭐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는 이 활동을 했는데 이건 뭐죠? 이런 질문들. 그런 면접이 있고요. 지금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면접은 한 80% 이상은 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은 보편적인 면접이에요. 우리 뭐 대학, 그 학교 그 전형 면접 있어라고 하면은 이 면접이에요. 거의 10중 8구.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뭐 연대 고대나 의대에서 보는 제시문 형태의 면접이 있죠. 제시문 형태의 면접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고 그거를 준비할 시간을 줘요. 이건 전형별로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죠. 면접관들이 약간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형태 면접이 있고요. 이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그다음 일부 교대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 정원 중에서는 10%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면접이 있어요 라고 하면 대충 앞에 거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면접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연대가 이제 면접을 좀 나눠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전형들이 나와 있고 각 그 요강들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뭐 대면한다, 비대면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자, 요거는 일단 요건 재시문 면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고대도 이제 이렇게 뭐 재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뭐 섞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전형별 요소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요 면접들을 보시면 후기들은 제가 거기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언제 준비할 거냐? 앞서 보셨던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발표가 나고 준비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막 여름방학부터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내신 시험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서류에서만 내는 거야. 근데 8월 31일까지는 어차피 생기부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출제 범위가 안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서 접수 후에 준비를 하면 맞는 거고, 보통은 이제 뭐 1단계 발표가 그 면접 날보다 한 3일 내지 4일 전에 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준비하시면 충분하고, 준비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뭐 예상 질문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상 질문을 뽑아서 내가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그냥 정말 빨리 하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하고 뭐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아니면 10월 9일 한글날 정도에 해요. 빨리 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재시문 면접은 얘기가 좀 다르죠. 재시문 면접은 얘기가 달라서 뭐 학교가 좀 스타일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MMI는 뭐 의대에서 이제 한 4가지 영역 정도의 시험 그 면접을 보는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과는 약간 텍스트 형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과는 이제 스물화생지 중에 약간 서술형 시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서술형 시험을 말로 답변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완성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이런 면접을 주로 해와다 보니까 뭐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재시문 면접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시작들을 많이 하고요. 이건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고, 내가 수능 전에 이런 재시문 면접이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가야 돼요. 뭐 추석 때도 하고 10월 달에 하고 일단 그러다가 1단계 발표는 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일에 나는 수능 후에 이런 면접들이 주로 있고 어쨌든 그 나는 수능이 메인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여름방학 때 좀 해놓고 뭐 그냥 추석 연휴 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집중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쓰는 전형들에 따라서 조금씩 시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크게 3그룹을 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주로 뭐 이건 좀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애들, 요거는 수능 전에도 면접을 봐야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지 않지만 어쨌든 약간 그 수능 전에 약간 이런 긴 재시문 면접 봐야 되는 애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논술을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어쨌든 수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전부 이제 못 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논술 한번 써볼까? 근데 논술을 써본다고 했을 때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그 어마무시한 경쟁률. 야, 저게 누가 되기는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드실 거고, 두 번째, 야, 생기부도 안 좋고 내신도 안 좋은데 논술에선 그게 돼? 라는 게 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세 번째는 그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되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서강대학교 입시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 논술 전형이라고 써있죠. 논술에 뭘 쓰느냐? 그러니까 논술 전형들도 되게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여기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생기부를 본다고 말하는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평가 요소가 교과 10%, 교과 내신이죠. 비교과 10%예요. 나머지 80%는 뭐다? 논술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를 본다는 학교조차도 이것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이 교과조차도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일 것 같은데, 내신이 1.0에서 1.25까지는 100점을 준대요. 1.25를 초과하면 99점, 그러니까 0.1점을 깎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이 편차가 좀 커지는 게 어디냐 하면 5.0, 뭐 초과 5.0 이하까지는 다 96.5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논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5등급까지는 논술로 커버가 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특목이나 전사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고요. 보통 이제 걔네들은 특목전사에 갔을 땐 그래도 입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내가 그래도 서강대는 가야 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논술은 이제 최근엔 점점 뭐 내신이나 생기부를 안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는 학교조차도 그 비율은 매우 낮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술이 전부다 사실상.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논술은 뭔가 내가 내신이 안 좋거나 생기부를 안 챙겼다고 해서 버릴 이유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질 경쟁률, 아까 이 경쟁률도 어마무시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최초 경쟁률, 뭐 81.1, 여기다 뭐 이제 좀 낮은, 20.7이면 사실 좀 낮은 편이죠. 자연 쪽은.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옵션이 걸리죠.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느냐. 그러니까 논술들도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이 좀 더 논술을 못 써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왜? 여기가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논술 수능 최저가 생기를 맞추게 되면은 경쟁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81.1에서 20대 1로 떨어지고 117대 1에서 28대 1로 떨어지고 거의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건 학교나 전형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 보통 3여대라고 하는데 뭐 덕성여대, 동성여대는 수능 최저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뭐 2합 8 뭐 이렇게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건동 이상의 학교들에서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실질 경쟁률을 4분의 1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논술시험 응시 여부예요. 응시 여부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어쨌든 수시는 뭐 이상으로 쓴다? 정시보다 잘 가려고 쓴다. 근데 대략 또 정시가 생각보다 잘 나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이제 논술 보러 안 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의해서 일단은 저기 있는 경쟁률이 최소한 저희는 한 8대 1 정도,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로는 줄어든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대 1이었으면 실질 경쟁률 10대 1이고요. 120대 1이었으면 실질 경쟁률 15대 1 정도.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지표화시키긴 어려운데 그러면 어쨌든 합격권에 들어갈 만큼 준비한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원서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서강대는 수능시험 다음 날이 논술이거든요. 가서 논술 본다고 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된 애들까지 따지면 다시 그 경쟁률은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도 좀 논술을 준비한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보통 학종이나 교과 경쟁률이 5대 1에서 10대 1 사이인데 오히려 논술의 진짜 경쟁률은 5대 1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로또 전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 뭐 하는지 보기, 인문하고 자연 나와 있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텍스트 베이스로 된 거를 일단 그 잘 독해를 해서 푸는 형태이고, 자연 논술은 뭐 학교만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 수학을 보거나 아니면 물화생지 중에서 뭐 학과별로 좀 과목을 택해서 문제를 푸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서강대 자료 갖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은 생각보다 예측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서성한 이상을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보통 뭐 중간고시 정도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있는데 왜냐면 이건 준비의 절대 시간, 절대 횟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20회 정도 수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과는 조금 달라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것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스물 화생지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계속 뭐 내신에서 봤던 서술형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의 수능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사실은 개념이나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훨씬 문과보다는 높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육논술을 쓰는 거는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만 어쨌든 전형에서 쓸 때 보통 논술을 뭐 2개 혹은 많으면 4개까지 한번 써보시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지금 뭐 잠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좀 여름방학 때 있는 거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요 학원에서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제가 재시문 면접반 운영합니다. 이건 이제 그 서영고 가는 친구 재시문 면접반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치동 쪽에서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반이 좀 개설될 예정이고요. 오늘 고3이시니까 뭐 고2 반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면접반 커리큘럼이니까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3이나 일생이면 요 위에 게 해당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배치 컨설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수시 원서 6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걸 이제 정하는 그런 컨설팅이죠. 1대1 컨설팅. 그거는 일단 제가 90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이 6개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15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좀 생기부를 좀 다시 뭔가 더 3학 1학기 생기부를 잘 만들어 보거나 꾸며보고 싶다. 아니면 뭐 원래 가려던 A과가 아니라 B과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생기부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그것도 제가 이건 2번 수업 정도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면접들을 뭐 난 그런 오픈반을 다니기는 그룹 수업 다니기 조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1대1로 해서 그냥 한 전형을 한 2번 정도로 일단 수능 전 단계까지는 마무리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아마 거기 앞에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여기 밴드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에는 이제 지나간 설명회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와 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뭐 짧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입시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수시가 정말 애매한 경우에 저는 중론술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술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고 보통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여름방학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맞죠. 요즘에는 지난 겨울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건데 수시가 전혀 너무 형편없고 너무 아쉽고 이러면은 중론술을 쓰는 거는 안 좋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을, 예를 들어, 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아예 엄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친구라면 당연히 용논술을 써도 되고, 그리고 논술은 사실은 하나만 쓰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2개나 3개 이상 쓰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친구들이면 당연히 용논술까지 갈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용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이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연대부터 쭉 쓰는 거죠. 논술이는 일단 위에를 가겠어 어이없이 쓰거나, 2번째 경우는 뭐 조금 일반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육논술을 써놓고 그냥 되게 논술 수업도 열심히 안 듣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종이나 이런 게 평소에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 친구들이 오히려 논술도 잘 하는데, 난 학종 안 됐으니까 논술은 써놨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육논술을 그냥 쓰는 경우는 되게 본인이 정교하고 고민해서 썼다기보다는 약간 대책 없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문과에 비해서 여름부터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수학논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수능이나 여기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여름 방학부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학생들의 그런 개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부모님들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저는 더 있어요. 네. 약간 저희 그 학원에서 네.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당장에는 이제 계획이 짜져 계시니까 네. 대치해서 수업을 하고 팀 수업도 해야 되지만 네. 개인이나 팀 수업을 여기 중수업으로 모아지거나 개인별로 좀 그 원격으로 하는 방법은 있나요? 뭐 줌으로 1대1 수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면접 수업도 이제 뭐 당연히 팀 구성이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통 선호하시지는 보통 않아서 면접은 대면 수업을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격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자연 그 면접을 인문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연 쪽으로? 제 시문 면접은 저는 이제 문과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은 사실 문이과 구분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네. 상위권 아이들, 논술을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보통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 내신이 좀 안 되거나 네.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같이 수시를 놓칠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뭐라 그럴까? 로또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네. 상위권 1, 2등급 아이들도 가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일단 뭐 그냥 보편성을 가야 되니까 3, 4등급 대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2등급 애들이 논술하는 경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상위권 서연고나 의대 카드를 늘리려고. 왜냐면 학종이나 교과가 100%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보험용으로 조금 낮은 학교를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썼는데 내가 뭐 서울공대도 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통 그런 두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과 애들은 논술 카드가 남았을 때 많이 채우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수학 논술을 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조금 이제 3, 4등급 논술 쓰는 3, 4등급은 카드가 없어서 쓰는 거라면 거기는 이제 보험용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